네, 전북 정읍에서 코로나19 관련 능동 감시를 받던 신천지 신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이단 프레임이 우리 신도를 또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신천지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욱 앵커 직접 연결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일단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혐오와 배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중국인들을 뭐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을 뒤지기도 했고 네. 대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네. 아주 뭐 혐오라든가 기피 같은 게 심하죠. 이렇게 자꾸 희생양을 찾아서 원인과 책임을 거기다 끌어다 붙이고 음. 이러면 잠시 문제를 뭐 풀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해결은 안 됩니다. 특히 네. 신천지 문제는 종교 중독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치유와 포용을 함께 생각해야지 네네. 지금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에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신천지 체제를 지적하는 거지 네. 신도들을 공격하는 거는 피해야 될, 자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극단적 선택을 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측에서는 이단 프레임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예, 했다고 해요. 네네. 신천지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잖아요. 이 주장을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신천지가 기독교 정통 교단들로부터 일제히 이단으로 특히 위험한 이단으로 이제 규정되면서 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신천지 신도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기독교가 기피하고 이단으로 규정한 종파는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쉽게는 뭐 몰몬교, 뭐 그렇죠. 네. 여호와의 증인, 음. 제7안식교, 천부교, 구원파 전부 다 기본 프레임은 기독교를 흉내낸 것들입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화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갖고 있는 반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신천지가 갖고 있는 어떤 모략이라는 교리로 신분을 감춘 채 위장하면서 남의 종교에 숨어들어서 그것을 깨트리는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단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라 발끝으로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뭐 옛말도 있습니다만 네네. 반사회적인 비도덕적인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는 결국 모순을 갖게 되고 네. 그 모순이 한계를 맞으면 그 끝에 어떤 비극적인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지금 네. 다 같이 빠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 남편과 오랫동안 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해요. 네.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가족과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려가기 힘들 만큼 몰입시키는 게 이제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보셨, 많은 시간을 거기에 예,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어.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을 해서 거의 뭐 합치면 10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어. 신천지에 투입을 해야 되고, 네. 10시간이면 얼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준비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어. 등등등을 다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뭔가 조그마한 가게를 꾸려가는데 계속 신천지에 가 있어야 한다든가 네네. 아이들이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휴학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학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문제인데 신천지도 신흥 종교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뭐 누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뭐 그렇죠. 존중해 네.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신천지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그럼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신천지가 그것을 보장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교회의 신분을 감추고 잠입한다든가 음. 가족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강요해서 가족들하고 너의 신앙을 바꿔서 신천지로 가자고 강요를 한다든가 네. 또는 가고 싶지 않은 가족을 데려간다든가 네. 전도 포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심지어는 중장년층이 밖에 나가서 포교해서 사람을 새로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점수는 확보해야 되는데 네. 포교 점수는 음. 젊은 층이 여러 명 데리고 와서 일부를
떼어 넘기고 그 대신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환 경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데 다단계도 그런 아니고 것들, 참 이상한 구조네요. 예, 네네. 예. 바터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 가치하고 누군가가 포기해온 사람들 갖다가 맞바꾸는 이런 시스템까지 벌어지는 걸 봐서는 이게 정상적인 종교 행태는 아닌 거죠. 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종교마다 예, 특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 경도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유지가 생활의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 불화까지 감수를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일단 좀 이해가 이게 어려울 수도 조, 있는데, 이게 네네.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아,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천지가 개벽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정말 성실하고 진정한 신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찰 경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거기에 합당하냐라고 할 때는 이게 점수제로 돼 있거든요. 점수,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계속 가서 출석을 해야 되고 노력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포교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집에 있는 돈이든 지갑에 있는 돈이든 많이 갖다 내야 되고 아, 이런 실적처럼.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부라는 거 말고 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흔히 우리가 그냥 네네. 비하해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지금 가족들이 너에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때문에 고심하고 끙끙 앓지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에 네. 보너스로 내 직계 가족들은 함께 구원을 받는다. 아,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고 가족들이 내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상당히 음, 뭐 힘들어 하면서 고민할지라도 네. 결국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할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이게 한 대통한 가족을 30년 온다 아, 그랬는데. 네네. 예. 가족을 그러니까 위한 일로 지금 스스로. 네네. 예. 가족들이 울며불며 자기를 매달려도 이것은 좀 있으면은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 가족 간의 불화를 갖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아이도 놔두고 신천지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신천지 측에서 이 신도들에게 해고 통보나 뭐 가정 내 핍박 등이 있다. 피해 사례가 예. 4천 건이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네네. 일부 신도들은 인권위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에 제소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직장이나 조직 또는 가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위력을 사용한다든가 어떤 편견과 차별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끌어안아 주지 못해서 그리고 뭔가 부족함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약간 그것이 중독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 신천지 측과 신천지인들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아, 봅니다. 네네. 신천지 측은 이 사람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도 감행하라고 했고 네. 실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라고 지시도 했고 네.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의 미래를 포기하게 만든 그 책임을 일단 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지난 1월 달인가요? 뭐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춘 배상 소송이라는 거였습니다. 아, 네. 맨 처음에 신천지에 빠져들 때 신천지가 절대 아니라고 접근해서 속였다라고 하는 점과 네. 신천지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 이 두 음. 가지는 신천지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거에 의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네. 법원이 판결 내린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당장의 인권의 문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네네. 그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을 뭔가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는 그 네. 조직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천지는 신천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